오늘과 다음 주 저에게 가나선에 대해서 이야기 좀 해달라고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가나선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사실 우리 불자들이라고 한다면 누구든 수행은 참으로 기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항상 언제 어디에서나 수행하는 그런 마음이 나한테 있었을 때 내 마음 상태가 달라지게 되고 또 나오는 말도 달라지게 되고 또 행동도 달라지게 되고 이런 걸 통해서 내 삶, 내 인생이 달라지게 된다. 수행은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불교에 있어서 행법이고 또 그야말로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부분이죠. 오늘과 다음 주 가나선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됩니다만 저는 요즘 육시 수행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합니다. 하루 6차례 수행하는 거. 정말로 하루 종일 수행을 하면서 깊은 깨달음을 추구할 수 있다고 하면 좋지만 또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때그때 최소한 하루에 6차례 정도라도 수행하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공부를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 잠깐의 그 시간 동안의 수행이 종일 내 마음의 상태, 내 언행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것이 내 인생을 바꿔 나가게 될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에 한 10시쯤 그 다음에 점심 먹기 전에 그 다음 한 3시쯤 저녁 먹기 전에 잠자기 전에 하루 6차례입니다. 육시 대시자를 써서요. 아침에 일어나서 그 다음 10시 무렵 그 다음 점심 먹기 전에 그 다음 3시 그 다음 저녁 먹기 전에 잠들기 전에 아침 일어나서와 저녁 잠들기 전에는 나한테 시간이 되는 대로 좀 넉넉하게 하고 그 외에 10시 무렵이나 또는 점심 오후 3시 저녁 먹기 전에는 한 2, 3분 정도라도 짧게 그런 마음을 갖는다고 한다면 어떤 수행을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가나선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만 가나선 수행을 하더라도 그렇고 요즘 많이 그 수행들을 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윗바사나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한국 불자들이 가장 많이 한다고 볼 수 있는 연불 기도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 절에 가서 뭐 초하는 날 간다 혹은 일요일 날 간다 그때 가서만 하는 게 아니라 매일 이렇게 시간을 정해 가지고 길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2분이나 3분 정도만 집중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수행을 해 나간다고 한다면 그것이 내 자신의 삶을 바꿔 놓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도 그걸 꼭 권해드립니다. 하루 내가 하고 있는 수행 6차례 그거 놓치지 않고 그 수행 해야 되겠다. 그때 10시 직전에 10시 딱 되면 수행해야 되겠다. 밥 먹기 직전에 그냥 벌떡 일어나서 밥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 그때 2, 3분 전쯤 수행하고 흔히 말하는 명상하고 3시 무렵에 또는 저녁 먹기 전에 자기 전에 이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으면 그 마음이 종일 이어지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수행하고 있는 그 상태에서만큼 마음이 편안하게 가라앉아 있고 언과 행이 정제되어 있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러분에게 하루 6차례 수행하는 그런 것을 꼭 권해드립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도 학교 생활을 하면서 이게 잘 되지 않습니다. 6차례 하는 게. 요즘도 어쩔 때는 잘해야 2시 아침하고 저녁에
그리고 낮에는 하다 보면은 까먹고 또 수업하고 그러면 하지도 못하고 뭐 그럽니다만 그래도 그 마음을 놓지 않으려고 계속 그러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내가 하루 6차례 수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내셔서 매일 그런 정진하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또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 무슨 수행을 하든지 수행의 효과는 아주 클 것이다. 꼭 그렇게 해 보시도록 권해드립니다. 가나선 성립은 중국에서 되었지만 한국의 대표적인 수행 방법이지요. 특히 고려 중기 이후로 다양한 수행 방법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지만 오늘날까지도 한국선의 주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것은 가나선입니다. 그러면 그 가나선의 이론적인 부분은 어떤 것이고 또 수행 참고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수행해야 되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과 또 다음 주를 통해서 다 할 수는 없고 할 수 있는 부분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그 가져온 자료는 듣기에 지금 정가원 불자님들이 공부를 하도 많이 하셔가지고 수준이 굉장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학원 수업하고 있는 교재 그 내용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오늘하고 다음 주는 여러분도 대학원 수업하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충분히 다 이해하실 것이고 아주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 이미 아시고 계신 부분도 있으실 것이고 어쩌면 또 새롭게 이렇게 접하시는 그런 부분도 있으리라고 봅니다. 우선 전체적인 목차를 통해서 어떠한 부분들을 살펴보아야 된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것에 들어가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가나선의 이유와 수행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자료는 목차만이고요. 그 목차도 오늘 것만 할 목차를 지금 보고 계시고 다음 주 목차는 다음 주에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목차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알맹이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안 나오신 분들은 정말로 좋은 내용을 놓치게 되죠. 예. 가나선의 이해와 수행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차. 이제 여러분들께서 최소한 가나선에 대해서 살펴보시려고 하면은 이러이러한 정도는 보셔야 된다. 첫 번째, 가나선과 관련된 주요 전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떤 조사 오력에서 가나선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가나선이 어떤 역사적인 성립과 전개 과정을 가지고 있는가. 다시 말씀드려서 불교나 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가나선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선이 그것의 바탕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불교나 선의 기본적인 부분들을 이해해야 가나선이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떻게 또 수행하고 수행의 그 구체적인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은 어떤 바탕하에 이루어져 있나 하는 것을 아실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선과 관련해서는 뭐 조사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또는 뭐 혹은 열애선이라고 하는 것이 뭐다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기본적인 개념들이 뭐다 하는 등등을 이해하셔야 가나선에 대해서도 제대로 살펴보실 수 있게 됩니다. 다 할 수는 없고요. 여기서 이런 것들을 간략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고 이 시간에는 이제 가나선과 관련해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선의 용어 이해,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뭐냐 다시 한번 짚어보자 하는 것이고요. 중요한 개념들, 가나선에서 말하는 간은 뭐고 화는 뭐고 우리가 말하는 화두라고 하는 것은 뭐고 공안이나 고치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나선의 주요 관점과 내용, 가나선의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예, 바로 그겁니다. 가나선의 구조에 대해서, 그 다음에 수행 원리라든가 돈점, 우리 돈소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과 관련해서 가나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 또 가나선이 어떤 효과, 공능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을 드리고자 하고요. 수행의 제 관점과 가나선 개정해의 내용을 불교 수행의 기초적인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선정 혹은 지혜 이런 것과 가나선은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선정과 삼매 또는 여타의 관법 이런 것들과 가나선과의 관계, 또 가나선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참으로 많은 말들을 하는데, 가나선이 사상인가 혹은 수행 방법인가, 중생의 근기와 가나선 어떤 사람에게 맞는 것인가, 전부 다 맞는 것인가, 아니면 최상승에게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인가 등등, 또 관련해서 제가자 혹은 근기가 낮은 사람, 높은 사람, 가나선은 어디에 해당되는 내용인가, 정말로 보편적인 수행 방법인가, 우리 가나선 대중화를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수행 방법인가, 또는 일상생활, 직장생활과 같이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가나선 수행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등등, 가나선의 여러 시각과 관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중에 한두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만, 살펴보고, 사실 가나선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이해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가나선 수행의 준비사항, 이론과 실천에 대한 부분입니다. 일본의 기초 준비사항에서 계율에 대한 것이라든가, 또는 25방편유라고 그래가지고 여기는 천태 쪽에서 하는 내용입니다만은, 거기에 보면 제일 먼저 그 5개의 연연을 갖춰야 된다 해서 첫 번째는 계율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5번째 선지식을 이야기하고, 또 뭐 5가지 욕망을 꾸짖어야 되고, 인연을 갖춰야 되고 등등, 가오여, 기옥에 뭐 행호법, 조오사라고 하는 전체에 25가지 내용이 있습니다. 이 가나선과 관련된 것은 아닙니다만, 수행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한 번쯤 짚어보아야 될 내용이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덥석 화두만 들고 공부한다고 공부가 제대로 되는 것인가, 아니면 여러 가지 준비를 하고 화두 참고라든가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가 라는 부분에 대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여타 조사 어록을 통해서 놓고 보았을 때에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가나선에 대해서는 화두 참고에 대한 것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지, 그 외의 부분에 대해서는 잘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자법에 대한 것이 좋은가 혹은 행선에 대한 것이 좋은가, 이런 위의 행주자와 관련된 부분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것이고, 역시 알아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라든가 발심이라든가 정견이라든가 이런 가나선을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가짐, 또는 불교에서 말하는 잡이라든가 원력이라든가 이런 이론적인 부분에 대한 것, 즉 자기 개인적인 부분에 대한 것과 불교 사상 이해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 역시 가나선에 필요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또 가나 참고를 할 때 구체적으로 가나 참고와 관련된 그야말로 참고와 관련된 부분, 가나선 수행 공부와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 역시 있어야 된다. 이제 직접적으로 들어가서 6번째로 가나선 수행에 있어서 화두를 내가 받고 또 참고하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화두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가, 대표적으로는 어떤 화두들이 있는가, 화두는 어떤 역할, 어떤 기능들을 하는가, 수득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어떻게 내가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화두는 정말 개인에게 적합한 화두가 있는가, 아니면 전부 다 하나의 화두면 전부 다 모든 사람들한테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에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그 다음에 하두만 가지고 공부해야 되는가 아니면 하다가 안 되면 다른 거 가지고 공부해도 되는가 그런 거. 그리고 옛날 조사 스님들이 말씀하신 것만 화두인가 아니면 새로운 화두도 가능한 것인가 등등 뭐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릴 수 있는 데까지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부분은 6번의 1번 화두 간택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제 6번의 2번 화두 참구 이 부분부터는 다음 주에 말씀드리게 됩니다. 여기서부터는 화두 참구와 관련된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어찌 보면 오늘은 이론적인 것이다 말씀드릴 수 있고 수행과 관련된 것은 다음 주에 내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화두 참구 가나삼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신근, 대분지, 대의단이라고 하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조금 살펴보신 분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구체적으로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뭐고 의심 덩어리라고 하는 의단 혹은 의정이라고 하는 게 뭐고 그것이 왜 필요한 것인가 한 덩어리 되었다라고 하는 타성일편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또 해에 들어가다 보면 꽉 막혀가지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어찌할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 은산철벽이라고 하는 것이 뭐고 왜 그런 상태가 필요한 것인가 역시 말씀드릴 것이고 또 깨달음에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하는 또는 이러한 방법 이런 내용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과 할구에 대한 거 말씀드릴 것이고 참고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해야 되는가 참고시의 마음가짐이고요.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참고하는 방법 가나 관련된 그 조사 어록에 주로 여기에 참고 방법 여기에 그 다음에 참고할 때 생기는 문제점 여기에 많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걸 말씀드릴 것이고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전제와 단제라고 하는 것 역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금 용어가 어려우실지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모색하지 말아라 헤아리지 말아라 하는 것 그 다음에 재미가 없어야 된다라고 하는 무모세, 뭘 잠이, 뭘 이로, 뭘 의로, 이치로도 의미로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입니다. 어떤 상태가 가나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가? 사실 조사 어록을 놓고 우리가 이론적인 것을 공부해서 보면은요, 내가 가나선을 하면서 이게 지금 공부가 제대로 되어 가고 있구나, 아니면 잘못되어 있구나. 하기 전에 조금만 공부하고 가나선을 하면은 스스로 점검하고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걸 이제 모르고 하다 보면은 내가 공부가 제대로 되고 있는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엉뚱한 생각에 빠지거나 혹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하고 계속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문제가 생기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조사 어록을 기본적인 조사 어록만이라도 살피고 하면은 그런 문제점을 많이 해소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할 때 주의점 이런 것도 말씀드릴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나 참고를 할 때 참고하는 단계가 있는가? 가나서는 도노적인 방법 또는 경절의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름길이다 라고 말을 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그 단계가 있는 것인가 아닌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것이고 여러분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동정이령, 좌선이령, 몽중이령, 오매이령 그런 상태가 과연 어떤 것인가 조사 어록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그 다음에 7번째 수행상의 문제점과 해결 흔히 말하는 선병 그리고 그 치유 방법 가나 공부를 하다 보면 어떤 문제점 장애가 생기는가 하는 거 그 구체적인 것으로 이제 혼침, 도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고요. 신등과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가나선을 하면서 나타나는 경지에 대해서 하면 이제 흔히 신통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어떤 것인가 하는 내용이고요. 8번째 들어가서 수행의 점검과 결과 가나선 공부하면서 스스로 어떻게 내가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는 것. 그 다음에 이것이 내 스스로 하는
체크 방법이고, 그 다음에 선지식을 통해서 조실스님과 같은 분들을 통해서 체크하는 방법, 이것도 깨달음 얻기 이전에 하는 방법이 있고, 깨달음 얻은 다음에 점검, 그러면 깨달음 얻은 다음의 것으로 많이 이해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깨달음 얻기 이전에 공부하는 상태에서도 스스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선지식을 통해서도 계속 받아야 되고, 이런 점검과 관련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오전과 오후 점검 내용, 필요성, 점검 방법, 그 과정, 자기 점검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리고 가나선에서는 반드시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인가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인정될 수도 없고 제대로 되지도 않거든요. 이게 그 삿된 무리로 흘러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고자 하고, 그 다음에 그 인가와 관련해서도 또는 지도와 관련해서도 선수행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선지식에 대한 것인데, 그런 선지식과 관련된 부분 말씀드릴 것이고요. 정말 그런 분 없이 혼자 공부할 수도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한 것. 이후에 깨달음과 교화, 가나선에서 말하는 깨달음, 선에서 말하는 깨달음이 어떤 것인가. 부처님하고 가나선에서 깨달음을 얻고 나면 부처님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거기에 대한 것, 깨달은 이후의 삶, 개인적으로 어떻게 변해 있고, 또 그분이 살아가고 있는 삶, 대사회적으로는 어떻게 어떤 모습을 보였었고 어떻게 살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말씀드릴 것이고, 10번부터는 이제 여타성과의 관계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아야 가나선을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써놓은 게 입바사나라든가 지관이라든가 묵조선이라든가, 지관은 천태지관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거, 이런 내용 아시고 나서 보면요, 가나선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고 왜 최상법이라고 이야기하고 왜 수성한다고 말을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냥 다른 분이 어떤 스님이 어떤 법회에서 가나선이 최상승이다, 최고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그 말만 듣고 최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타 다른 방법들, 불교의 이론이나 수행 방법들을 내가 살펴놓고 보면은 이래서 최고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정말 가나선 제대로 하시려고 그러면 그런 걸 보셔야 된다. 가나선과 현대사회, 아무리 좋은 사상 혹은 수행 방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오늘날 나하고 직접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다고 한다면, 또는 이 시대와 연관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의미를 가질 수 없겠죠. 이런 것들과 역시 관련해서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까지가 지금 대학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이 중에 몇몇 부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를 배우려면 절실히 한 걸음 물러나 몸소 참과되 오로지 생사 문제만을 염두에 두고 공부해야 된다. 세속법은 적었고 이 몸도 오래 가지 않아. 한 번에 숨이 끊어지면 그만인데 지금 수행하지 않으면 언제 수행할 것인가. 여러분의 인생 문제에 대해서, 생사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깊게 생각하시고 고민해 보시고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신 적이 있으신지요? 그러시다고 한다면 어떤 수행을 하시든 참으로 큰 효과를 보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나선 관련 주요 전적입니다. 중국과 한국의 조사 스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인데요. 가나선 공부하려고 그러면 어떤 책을 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중국에서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원호 스님의 원호 심료라고 하는 책, 그 다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대종고 스님의 서장은 대어록이라든가 그게 여러 가지로 되어 있는데 전체 30권짜리인데 25권부터 30권까지가 서장입니다. 그 위에 나머지 부분도 다 보아야 되는데요. 다 보지 못하면 서장이라도 보아야 되신다. 그 다음에 고봉엄마 스님의 소녀, 너무너무 중요한 책이죠. 몽산법어도 마찬가지고
삼박야화 같은 경우는 중국 명봉 스님의 저술이신데 가나성과 관련해서 이론적인 부분들, 즉 기초적인 내용에 대한 것을 이해하시는데 삼박야화가 참으로 많이 도움이 됩니다. 아주 우리 수준에서, 높은 수준에서가 아니라 우리 수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말씀해 놓고 계시거든요. 선경어 같은 경우는 박산무의 스님의 저술이신데 참선하는 사람들, 좀 공부를 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박야화 같은 경우는 처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꼭 보아야 될 책이고, 서장도 마찬가지고 소녀나 몽산법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선경어는 공부 좀 하신 분들이 반드시 보아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선문단련설은 가나선을 지도하는 분들이 지도 방법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지도하는 분들이 반드시 보아야 될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참선요지는 근대 허운 스님께서 쓰신 책인데, 역시 가나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부터 어떤 부분은 깊이 있는 것까지 쭉 이야기를 해 놓으신 것이고요. 우리가 고치, 공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데 그것들을 모아놓은 것이 무문관과 여기가 보이군요. 무문관과 벽암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것, 특히 기초적인 것은 삼박야화라든가 또는 서장이라든가 원효심료, 소녀 이런 것들이고, 지도 방법에 대한 것은 이 기초적인 건 참선요지에 해당되고요. 지도 방법은 선문단련서. 그 다음에 무문관과 벽암록은 고칙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에서는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가나선을 공부해 나가는 기본적인 이해는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특히 한국에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성가기암은 꼭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은 가나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이 다 정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성가기암 보시면 크게 도움이 되실 것이다. 가나선의 성립과 역사, 이건 가나선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성립되었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것인데요.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가장 밑에 있는 거 4번 가나선에 대한 정리는 송대의 대종고 스님이라고 1089년부터 1164년까지, 그러니까 한 8,900년 이전에 사셨던 대종고 스님께서 정리하신 것입니다. 정리하신 것이고, 물론 그 이전에 지금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 이전에 가나선 수행과 관련된 많은 부분들이 있거든요. 좀 이해가 필요하지요. 한국의 경우 아주 두 분을 결코 뺄 수 없는 분이 계신데, 한 분은 보조 진울 스님이시고 한 분은 태고 보우 스님이십니다. 보조 진울 스님은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우리나라에서 제대로 이렇게 본격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그 사상이라든가 수행 방법들 이런 것들을 강조하신 분이시고, 태고 보우 스님은 그런 것에 포함해 가지고 어느 스님께서 어느 스님을 인가를 하시고 그 스님이 그 제자에게 인가하시고 하는 전한테 가서 인가를 받고 오셔가지고 그 정맥을 계승하신 분입니다. 해서 한국선에 있어서 한국 가나선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꼭 빠뜨릴 수 없는 분이 두 분이신데, 한 분은 보조 진울 스님이라고 하는 분, 한 분은 태고 보우 스님. 보조 진울 스님은 수행 방법과 사상에 대한 것, 태고 보우 스님은 그 전법 계보에 대한 것. 한국선의 특색이 뭐냐라고 이야기하려고 그러면 보조 진울 스님을 들어야 되고요. 한국선의 정통성 그러면 태고 보우 스님을 들어야 됩니다. 두 분을 놓쳐서는 안 되고요. 가나선과 관련해서 이해를 해 두셔야 될 부분이, 우리는 가나선을 최상승선이라고 이야기하고 굉장히 높은 것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 가나선은 당대에는 성풍이 왕성하고 근기도 범상치 않았다. 공부하는 사람들의 근기도. 그래서 훌륭한 종장들이 학인을 제접할 때 누구나 전기대용으로, 전기대용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 호랑이가 토끼 한 마리 잡을 때 쓰는 호랑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기라고 한다면 그 기 전체, 그 다음에 대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치도 생각이 흐트러지면 호랑이도 토끼를 못 잡는데요.
그냥 본인이 가지고 있는 모든 그 힘과 역량을 조그만 토끼 하나 잡는데 쏟아 부었을 때, 즉 선지식이 수행자를 지도할 때 그와 같은 방법으로 하는 것을 전기대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그걸 순식간에 목숨을 끊어버렸다. 순식간에 가르침을 깨우침을 주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전히 활기만을 사용했고 사법은 없었다. 그런데 송나라 이후부터 참선의 화두를 사용해서 사법이 이루어지게 됐다. 지금 무슨 이야기인 거예요? 가나선은 사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선에 있어서 선 지도에 있어서 가장 최상 가장 좋은 것은 뭐냐 하면은 선지식이 즉 조실스님이 수행자를 대하시면서 그 수행자의 근기 상태를 보고 그 자리에서 그 수행자가 가장 궁금해하고 혹은 가장 빨리 깨우침을 얻을 수 있는 그 문제를 주고 도움을 주는 것. 그래서 그 자리에서 한두 마디를 통하거나 어떤 계기를 통해서 깨우침을 얻도록 해주는 것. 이게 최고이거든요. 선에서는 이게 최고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면 가나선 보면 그러지 않습니까? 화두 이거 참고해라. 요거 참고하라는 것은 요것은 뭐냐면 옛날 조실스님께서 옛날 조사스님께서 이런 방법으로 가르치셨다. 이거 참고하면 네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스승이 선지식이 살펴봐가지고 그 사람의 근기가 어떤 것이다. 그 근기에 쉽게 말씀드려서 초등학생이라고 한다면 초등학생에 맞는 문제를 주고 대학생이라고 한다면 대학생에 맞는 문제를 주어가지고 그것을 해결하고 깨달음을 얻도록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게 최상인데 그게 안 되고 이거 해라 모든 사람들에게 혹은 공통적으로 요거 해라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게 뭐냐? 사법이라는 거예요. 그게 활법은 뭐냐? 그 직접 언하에서 그 말씀 끝에 그 자리에서 깨우침을 얻도록 해주는 요것이 최고였다라는 거죠. 그게 당대의 선사들의 지도 방법이었는데 송대에 가면서는 그런 걸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해서 회상 계현 스님께서 이 선문단련세라는 책에서 이런 그 내용을 가나선이 사실 사법이다. 근데 요 다음 내 보면은 사법 중에서는 최고다 그랬어요. 사법 중에서는 그러니까 가나선이 다양한 수행 방법이 있는데 최고는 조실스님이 그 자리에서 깨우침을 주도록 지도를 해주는 이게 최고지만 그게 안 된다고 한다면 나머지 방법 중에서는 가나선이 최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나선이 가지고 있는 내용에 대한 말씀이시고요. 가나선의 용어에 대한 거 간하라고 하는 게 뭐냐 여기서 좀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가나선이라고 하는 것은 화두를 가는 참고한다라는 말이거든요. 그 화두의 참고를 통해서 본성을 보는 즉 본성을 보는 그래서 견성성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행 방법이다. 화두 참고를 통해서 견성성불을 하는 수행법이다. 견성성불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가나선의 주요 어휘와 개념 간 참고한다. 시계를 보니까 지금 20분밖에 안 넘어가도 갑자기 제가 바빠지네요.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불교의 수행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걸 요약을 하면 대체로 두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을 집중하는 것, 하나는 관찰하는 방법. 정신을 집중하는 것을 정이라고 이야기하고 관찰하는 것을 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정을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은 또는 해를 깊이 있게 들어가다 보면 정의 마지막 상태, 해의 마지막 상태에 있어서는 이 정과 해가 하나로 되어 있답니다. 그러니까 정 수행을 해가지고 깊이 있게 좀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보면은 해 수행을 해서 마지막 단계까지 가서 보면은 정과 해는 결국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정과 해가 분리되어 있거나 혹은 정이 먼저고 해가 나중이라든가 이런 상태가 되면 그건 제대로 된 게 아니랍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 육조스님 말씀이신데요. 참고한다라고 하는 것은 정과 해가 하나로 된 상태 속에서 화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화두를 참고하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이런 말씀을 드려볼 거예요. 우리 볼록렌즈 있지 않습니까? 볼록렌즈가 이를 어떤 물체에 비춰서 그 물체가 이렇게 불이 붙도록 하려고 하면 볼록렌즈가
볼록 렌즈를 물체에 비춰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그 물체에 불이 붙잖아요. 그런 상태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집중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집중해 있으니까 생각을 하나로 모은 것처럼 보이는데 모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끊임없는 지혜라고 하는 것이 이미 발현이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만 간화선은 정과 해 혹은 지와 간이 하나로 뭉쳐져 있는 수행 방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또 최상승이다.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한마디로 그걸 간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화두라고 하는 것은 글자 그대로 하면은 말, 머리입니다. 즉 말로 표현되기, 말, 머리, 말로 표현되기 이전 그 앞에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근원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나 표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학자들의 경우 일본 학자들이 주로 이야기하고 한국에서도 일본은 그 학설을 따르고 있습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두가 전미사 그래서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중국의 허운수인 같은 경우는 화두는 화미의 반대말이다. 화두는 말머리, 화미는 말꼬리잖아요. 그러니까 근원 세계를 나타내는 말이나 표현인데 그게 언어 문자로 이야기를 하거나 그러면 화미가 되어버린대요. 그건 쓸데없는 소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화두 그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의 본래적인 흔히 말하는 본래 면목이라든가 또는 유일물이라든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 근본적인 세계 우리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든가 그걸 이야기하는 내용인데 그게 화두고 그게 말 이전의 세계라는 거죠. 그래서 화두라고 말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언어 문자로 풀어버리면 그건 화미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간화선에서는 특히 화미가 되는 것을 경계를 하고 화미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 이렇게 단언을 합니다. 그래서 화두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본질세계, 근원세계를 나타내는 말이나 표현이다 하는 것이고 공안 전부 다 같은 말입니다. 1700공안 들어보셨죠? 그런데 관청의 문세에 비유한 말이고요. 공에 대해서는 훌륭한 도를 깨달아 사람들이 함께 가도록 하는 가르침, 개인의 사견이 없다. 아니라고 하는 것은 성현들께서 말씀하신 도를 수행하는 방법으로 부처님의 깨달음과 동일하게 이루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 그래서 공안이 아주 불변에 틀림없이 그렇게 하면 된다라고 하는 의미로 쓰여진 용어이고 고칙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설정해 놓은 것이 고칙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공안이라고 하는 것, 즉 화두, 고칙 이런 거에 대해서 언어 문자로 따져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 시방세의 수많은 보살과 함께 똑같이 지니고 있는 지극한 도리. 생각이나 이치로 알 수 없고 공안은 그렇게 알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면 뭔가요? 머리로 논리적으로 분석해 들어가면 이건 벌써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갈 때 경전 보는 건 뭔가요? 전부 다 우리 머리로 살피는 거잖아요. 화엄경의 내용이, 법화경의 내용이, 유식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뭐다 보면 그렇구나, 아니구나, 어쩌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근본생이나 알 수가 없다. 라는 것이 간화선에서의 가르침이라는 거죠. 불교 공부를 좀 해보면 참 재미있어요. 어떤 보면 굉장히 논리적이고 특히 유식 같은 거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간화선에서는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알 수가 없대요. 그건 뭐냐? 네 머리 좋고 머리 똑똑한 거지. 그거는 사량 분별이라고 그냥 절대로 깨달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또 언어로도 전할 수 없고 문자로도 설명할 수 없고 아련할 수도 헤아릴 수 없다. 중봉 스님께서 삼박야에서 이야기하고 계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공안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 세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런 방법을 통해서는 절대로 알 수가 없다. 간화선은 뭐냐? 이런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요. 간화선의 주요 관점, 간화선의 목적, 견성성불 아까 말씀드렸죠. 좀 이따 그리고 이제 조사 어록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생사심의 해결하겠다라고 하는 것.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도를 배우려면 간절한 마음, 절실한 마음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몸소 참가되 오로지 생사 문제만을 염두에 두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이류 인간이 아니라 엉뚱한 짐승이라든가 이런 데 빠져가지고 천생 만겁을 지나도록 벗어나지 못한대요.
한문인데 아까 견성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본성을 알게 되면, 견하게 되면, 깨닫게 되면은 곧 어떻게 되느냐? 부처님의 그 경지에 간대요. 그래가지고 또 그렇게 보게 되면 모든 삶의 세계 그 이런저런 집착이라든가 이런 것을 벗어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모든 부처님과 같대요. 그렇게 보는 사람 뭐냐? 항사 망념이 일시에 다 한꺼번에 사라져버립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간화선을 해서 깨닫게 되면 일체 모든 망념이 일시에 다 번뇌 망념이 다 사라진대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은 모든 공덕이 한꺼번에 갖춰진대요. 부처님은 지혜와 복덕을 갖추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복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복해가 어떻게 해서 구속되느냐? 간화선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견성하면 된대요. 견성하면 땡. 완전히 다 이루어진대요. 하태 신혜 스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건 간화선 이전의 부분입니다. 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요건 좀 다른 내용인데 열애선이라고 하는 은가경에 나오는 내용인데 요 내용도 사실 간화선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똑같아서 지금 인용을 한 것인데요.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자각성질을 행하고 깨달음의 그런 그 반야의 지혜 이것을 행하고 중생을 구제하는 부사이한 그런 능력이 열애선에 있는데 이게 나중에 열애선과 조사선에 대한 요 좀 이해가 필요한데요. 처음에는 열애선과 조사선이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9세기 중후에 가서 열애선이 낮고 조사선이 높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바뀌게 되는데 그 같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중생을 구제한다고 하는 삶 그게 뭐냐? 부처님의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그 반야의 지혜를 드러내서 내 삶을 살고 중생들의 온갖 정말 많은 그런 모든 것들을 헤아리고 거기에 맞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구비해서 삶을 사는 것 이걸 최고의 선세계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역시 조사선도 이런 것이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내용도 그런 것이고 이후에 조사스님들이 말씀하고 계신 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다. 간화선의 구조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견성과 관련된 여기서 말하는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내 자성 이야기하고 불성 이야기하기도 하고 본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 그것을 보는 것 이걸 이야기하고 본래 성불은 본래 우리가 부처님이래요. 그런데 번뇌 망념이 뒤덮여 있어서 부처님의 세계를 드러내지 못하고 부처님과 같이 살지를 못한대요. 본래 우리는 그 부처님과 같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완벽하게 갖춰져 있답니다. 그래서 하나의 화두를 참고를 하게 되면 그 참고를 해가지고 그 하나의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 이것이 완전히 다 구현이 된대요. 완전히 다 드러난대요. 그러니까 화두가 뭐냐 그러면 본래 내가 부처이고 본래 내 안에 모든 것이 다 갖춰져 있는 부처님과 같은 그런 상태의 내 자신을 화두 참고와 화두의 타파를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면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는 것이 저절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이게 간화참구의 구조다 하는 것이고요. 천가지 의심이든 만가지 의심이든 오직 하나의 의심뿐이다. 그래서 그걸 타파하게 되면 일시에 다 부서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다 깨닫게 되고 하나를 요달하면 하나를 깨달으면 일체를 깨달으면 하나를 증득하면 일체를 증득하는 것이 마치 한 탈의 실을 베는 것과 같아가지고 한 번 베면 다 끊어진대요. 날카로운 칼로 한번 딱 하면 딱 끊어지지 거기에 어떤 건 끊어지고 어떤 건 안 끊어지고 이런 게 없대요. 칼에 무디면 그렇지만 간화라고 하는 칼은 일시에 끊는 그런 방법이랍니다. 그래서 무변 법문을 증득하는 것도 이렇게 되는 것이지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다. 정해와 관련된 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만 간화선 공부하게 되면은 어떤 능력이 생기는가 두 가지 내용을 제가 여기다 언급을 했는데요. 하나는 현대적으로 이해하는 것. 간화선에서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런 효과가 있다. 학자들이 해놓은 내용입니다. 뭐 굉장히 많은데요.
일상생활적인 측면에서의 내용, 이걸 흔히 기능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합니다만 가나선을 하다 보면 이런 효과가 생긴대요. 직관력이라든가 예지력이라든가 판단력이라든가 집중력이라든가 창조력이라든가, 이건 제 이야기 아니고 다른 학자들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불안감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증대되고, 불안감이라든가 두려움이라든가 공포심 이런 것들이 없어지고 가나선 공부하면 이렇게 된대요. 한마디로 사람이 똑똑해진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건강한 심신의 상태를 유지를 하게 된다. 일본의 학자들이 그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효과가 많다. 가나선을 하다 보면 뭐 흔히 말하는 요즘 가장 큰 현대적인 병이라고 이야기하는 스트레스를 비롯해 가지고 뭐 위장병, 위염 뭐 등등등등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백은스님 같은 경우는 101가지 병이 없어진다 하면서 쫙 그 리스트를 열거해 놓기도 합니다. 더구나 현대 요새 그 젠 세라피, 뭐 젠 힐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심리치료 요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명상과 관련해서. 이건 물론 가나선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수행을 하게 되면 그런 현실적인 효과도 너무 많다라고 하는 거. 요건 이제 현대적인 측면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 전통적인 입장에서는 뭐냐 하면은 금생에 삼키고 뚫어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안광이 떨어질 때, 이게 죽을 때예요. 안광이 떨어질 때 비록 모든 악취 가운데 있더라도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화두를 참고하다가 죽을 때가 되면, 죽을 때도 많이 무서운가 보죠. 어쨌든 근심 걱정이 없는,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얽매임 없고 올가 맴도 없어서 설사 염라대왕과 모든 여러 그 귀신들, 귀왕들, 귀신의 그 왕들을 만나더라도 근심 걱정이 없게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행의 제 관점과 가나선 여러 가지 있는데, 하나만 여기 5번 이것만 말씀드릴게요. 직장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화두 수행을 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화두가 조금 더 화두가 끊어짐이 없게 해라. 가고 머물고 앉고 넘는 행주자라고 이야기하는 것. 책 보고 또는 사설을 읽고 뭐 인해지신 중국인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어른은 시봉하고 후학을 가르치고 죽 먹고 밥 먹고 그런 일상생활을 할 때 공부를 지어간다면 호련히 어떤 성과를 얻게 될 것이다. 대스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도 이렇게 하면은 된다. 그런데 이제 좀 깊이 들어가면 또 달리 이야기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가나선의 수행 준비에 그리고 이론과 실천에 대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가나선 하는 분들이 계율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혹 하고 그러는데, 대스님 역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계율을 받들고 재계를 지녀서 신구 삼업을 깨끗이 해야 된다. 인과를 절대로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잠깐만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면은 악한 과보를 받게 된다. 해서 계율을 철저히 지키고 인과법을 믿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서산 스님 같은 경우는 아주 한마디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가나선 공부하는 사람들이 계율을 지키지 않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는가. 음란하면서 참선을 하는 것은 모래를 쪄서 밥을 지으려고 하는 것과 같고, 한문으로 정사작방 그러죠. 모래 쪄가지고 밥 지으려고 한다고. 살생을 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자신의 귀를 막고 소리를 지르는 것 같고, 도둑질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밑빠진 그릇에 물이 차기를 바라는 것과 같고, 거짓말하면서 참선하는 것은 똥을 깎아가지고 향을 만들려고 하는 것과 같다. 한마디로 살도음, 망 이런 걸 통해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계율을 지키지 않으면서 참선하려고 하면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 내용은 뭐냐면 앉아서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참선 공부해 들어갈 때 내가 이거 한번 제대로 해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좀 끝장을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철저한 믿음,
부처님께서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고 여기 신이 도원 공동 요 정가원 밖에 나가면 주변에 걸려 있죠. 그 내용입니다. 화엄경 현습 보면 나온 내용인데요. 그 내용을 말씀하시면서 내가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 5번에 가나 참고를 위한 기본적인 이해, 가나성 공부하고자 하는 사람은 화두의 구체적인 참고 방법, 일상 점검법 또는 그 치유 방법,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12시 전에 끝내려고 했는데 이야기가 길어지네요. 금방 할게요. 근데 여기서부터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앞에 부분은 이론적인 것이고 가나 공부하려고 하면 이런 정도는 꼭 이해를 하셔야 되거든요. 화두의 종류 우리가 흔히 1700공안 이야기하는데 하여튼 많이 있다. 대표적인 화두 그 조주 스님 구잠무불성이라 하는 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건 중국이나 한국이나 많은 스님들이 강조하고 있고 이걸 통해서 효과를 보신 분들이 많답니다. 그리고 우리 말하는 이목고 설봉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시신마라고 하는 거, 뜰 앞에 잣나무 정전백수자라고 하는 거. 그런데 요 자백자 이게 저도 가봤습니다만 조주원 그 백림성사 가봤습니다만 실제 이 백자가 자백자로도 쓰고 측백나무 백자로도 쓰고 잣나무나 그 측백나무 백자로도 쓰고 그러기 때문에 실제 잣나무냐 측백나무냐 여기에 대한 혼란이 있었는데 가서 보니까 잣나무는 전혀 없고 전부 다 측백나무만 있고 거기는 스님들 세 분한테 따로따로 물어봤는데 잣나무라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상하게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우리는 뜰 앞에 잣나무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하면 측백나무가 맞는데 사실 잣나무든 측백나무든 나무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만법기 일개체 마른 똥막대기라는 간식월 등등 이런 것들이 있고 대표적 화두는 그 외에도 많이 있습니다. 요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화두의 역할과 기능. 화두를 참고하고 있으면 어떤 게 생기느냐. 방제, 억제, 타파와 제거, 회복과 발현. 참선하는 자가 깨달은 부분이 있으나 스스로 확신을 못하겠으면 스승에게 질문한다. 그러면 스승은 공안을 근거로 의심을 풀어준다. 여기에 본다고 한다면은 화두라고 하는 것은 의심을 푸는 그런 실마리이기도 하고 공안이란 번뇌망상의 어둠을 밝혀지는 지혜의 횃불, 보고 듣는 것에 얽맨 결박을 끊어주는 칼날, 번뇌의 뿌리를 끊어버리는 날카로운 도끼, 성인과 본보를 가르는 신령스러운 거울, 그러면서도 천구절 만구절 그리고 주관 객관 모두를 사라지게 하는 것 제거 이야기했죠. 그 다음에 큰 불덩이에 갔다 와서 어느 것도 용납하지 않고 생사의 문제를 끊어버리는 칼, 수많은 잘못된 지견이나 인식을 부수는 무기, 마음속에 삿된 생각이 엿볼 틈이 없도록 하면서 다른 것이 침입하지 못하도록 꽉 잠그는 자물쇠, 독으로 독을 치려는 공격하는 방법. 이게 재밌죠. 허운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참선여주에서요. 가나선이 독으로 독을 치료하는 방법이래요. 그러니까 가장 나쁜 독을 치료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장 강한 독을 써야 그 독을 치료할 수 있다 하듯이 독으로서 독을 공개하는 방법이자 하나의 생각으로 온 생각, 만 가지의 생각을 물리치는 방법,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나쁜 것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잘못된 것이 일어나는 것을 억제를 하고 또 그 지금까지 전개되어 왔던 나쁜 것을 타파를 하고 제거하고 본래 내 안에 갖춰져 있는 그런 것들을 드러내게 하는 그런 것이 화두이다. 따라서 화두를 참고하고 있으면 그리고 그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 이것이 순간적으로 일시에 단계적이 아니라 순간적으로 일시에 이루어진대요. 참 이러니 매력이죠. 일시에 이것들이 완벽하게 이루어진대요. 어느 정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이루어진대요. 완벽하게. 이게 가나선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화두를 참고하고 화두를 깨달으면 그렇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화두를 어떻게 내가 수독 즉 얻어야 되는가 화두를 소위 확보 받아야 되는가라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것은 선지식한테 받아야 된다. 선지식한테 받아야 된다. 이게 조사 의록에서 한결같이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지식에 대한 믿음, 이것이 어느 것보다도 중요합니다. 내가 가서 선지식한테 가르침을 받았는데 이 양반이 지금 나한테 이야기하는 게 진짜일까? 공부 안 됩니다. 아, 내가 이거 내 금생에 안 태어난 걸로 생각하고 이거 붙잡고 내가 설령 목숨을 잃더라도 이거 붙잡고 내가 해야지. 그래서 해결해 보겠다 라고 하는 그런 정말로 강력한 믿음, 대신근이나 좀 이따 나옵니다만 그것이 있었을 때 공부가 된대요. 그리고 첫 번째 스님에 대한, 스승에 대한 믿음, 이것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내용이 어떤 것이어야 되냐? 나의 본래적인 세계, 아까 근원 세계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본질 세계. 이것에 대한 참고여야 된다. 그것이 아니면 그냥 궁금한 거 생각한다고 그래가지고 그것이 가난은 아닙니다. 생살 문제에 대한 것, 근원적인 부분에 대한 것, 내 삶에 대한 그 본질적인 것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이어야만이 그걸 타협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걸 우리는 본참공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몽산 스님 같은 경우는 반드시 본참공안상에서 의심을 해야 된다. 큰 의심을 하게 되면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천가지 만가지 의심, 그게 전부 다 한 의심이다. 그래서 본참공안상, 나의 본래적인 부분과 연관해 가지고 의심을 해라. 그러면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것이다. 어떻게? 큰 의심을 하게 되면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큰 의심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좀 그게 뭘까? 이러고 자기 볼일 보는 거 이게 아니라 그냥 아침에 눈 떠서 그 뒷날 아침 눈 뜰 때까지 그냥 그 의심 덩어리로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아무 보이는 것도 없고 들리는 것도 없고 그 의심 덩어리 하나로 되어서 내가 참고에 들어갈 때 다음 주에 요 관련된 부분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공부가 된대요. 그 제일 밑에 오늘 그 서론 부분에 제일 그 목차 제일 밑에 가나성과 현대생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강화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못 이룰 게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정말 하루 종일 그 생각으로 정말 한 덩어리 되어가지고 뭔가를 참고하고 학생들 같은 경우에 공부를 하고 일하신 분들 일을 하고 해나간다고 한다면 해결하지 못할 부분이 없다는 거죠. 정말로 개인적으로는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그런 참고 방법 내지는 수행 방법이 가나선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몽산 스님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이고요. 개인적으로 적합한 것이냐? 요건 한마디로 이야기한다면 뭐냐 하면은 선지식한테 가서 화두를 받으면 수득을 하면 요 문제는 다 해결됩니다. 요 내용은 뭐냐 하면은 그 사람에게 맞는 화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 맞는 화두가 있다.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책 보면서 아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거 참고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눈 밝은 스님한테 찾아가가지고 가르침을 받았을 때 제대로 된 화두를 받는 것이 된다. 여기에 보면 이게 선문단련에서 나오는 내용인데요. 상중하의 근계에 따라서 화두를 요건 뭐냐면 지도하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상중하의 근계에 따라서 화두를 일러줘야 된다. 그러니까 말을 바꾸면 뭔가요? 내 근계에 맞춰서 화두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처음 공부하는 자가 화두가 너무 어렵고 깊으면 거부감을 일으켜서 공부가 잘 안 된대요. 그 다음에 아주 능력이 기질이 뛰어난 사람이 있는데 느슨한 화두를 주면 재미를 못 느낀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대요. 또 마음법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처음 공부하는 사람에게 좋은 화두예요. 예를 들어 사료서로가 뭐냐면 우리가 죽어서 화장한 다음에 나는 어디 붙어 있는 거예요? 나는 없는 건가요? 그 질문입니다. 사료서로라고 하는 거. 이게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이 좋대요. 이런 거. 또 이런 건 뭐냐면은 삼불시라든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건 좀 근기가 뛰어난 사람들에게 편리한 그런 화두래요. 또 사람을 그르치게 하는 큰 허물은 처음 선문에 들어와서 그런 사람에게 남전참여나 이런 것 등등을 화두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잘못하면 공부를 망치게 한대요. 무조건 화두라고 해서 다 좋은 게 아니라 어떤 화두는 좋은 게 있고 어떤 화두는 좀
어려운 게 있고 어떤 화두는 잘못하면 결과가 안 좋은 그런 것들이 있답니다. 이게 해산개인의 선문 단련설에 쭉 이야기되고 있는 내용인데요. 남전 참여 아시죠? 남전 스님이 고양이 한 마리 고양이 가지고 동쪽 서쪽 스님들이 싸우니까 고양이 붙잡고 한마디 일러라! 조용하니까 그냥 잘라버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살생했다고 어쩌고 시비 거는 사람이 있던데 어쨌든 그 남전 참여 유명한 거 백장야오 반화sob을 부처님 태우고 목풀 태우고 다 아시죠 이런 거? 이런 게 주의해야 될 화두랍니다. 이 해산기회 스님의 말씀에 의하면.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나한테 적합한 요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선지자한테 가서 나한테 맞는 화두를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것만 말씀을 드리고요. 한 화두의 지속과 변경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계속해야 된다. 내가 갖고 있는 화두 그거 참고하는 거 계속해야 된다. 하다가 재미없거나 안 된다고 해가지고 바꾸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 고층만이 하는 게 좀 설명이 필요하고요. 어쨌든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지금 말씀드릴 부분이 전체적으로 오늘은 이론적인 것이고 지금 여기 6번째 화두를 어떻게 받는 것인가라는 것은 실천과 관련된 내용인데 간략히 요약해서 말씀드린다고 한다면 가나선을 하고자 하는 사람도 불교라든가 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상태에서 가나선 공부를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가나선을 해 들어갈 때 기본적으로 계율이라든가 이러한 그 불교 수행에 대한 여러 가지 지킬 것은 지키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그런 상태에서 해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가나 참고를 해 들어갈 때 가장 중요한 화두를 확보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조실스님을 찾아가 가지고 하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조사 어록들이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제 개인 의견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조사 어록에 나오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가나선에 대해서 마음을 내신다고 한다면 그리고 저는 가나선이 로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요새는 로또도 싼 거 있고 비싼 것도 있고 그러던데 하여튼 제대로 된 하나의 그 뭐 당첨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다 해결되듯이 화두를 타파하게 되면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그래서 그러한 좋은 인생의 전기를 마련하고 싶거든 가나선을 한번 해봐라 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가나선의 그 화두 취득 여기까지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 주에 왜냐하면 왜 지금 제가 이거 하냐 그러면 사실 가나와 관련해서 실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 이것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돌렸는데요. 화두 참고 오늘 지금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고층만의 화두가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다음 주에는 또 화두 참고와 관련된 요걸 말씀드릴 텐데 가나 3년 여기서부터 가나 수행의 소위 핵심적인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도 시간을 내셔서 좀 살펴보시면 가나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기회가 되신다고 한다면 아니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가나 수행을 좀 해보십사 이렇게 권해드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모두에 말씀드렸던 하루에 6차례 하는 육시 수행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시고 여러분도 나름의 그 육시 수행을 하실 수 있도록 하루 종일 하시면 좋고 그렇게 안 된다고 하더라도 육시 수행을 한번 해보시도록 그렇게 권해드립니다. 예, 오늘 내용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